안녕하세요. 매직라이팅 저자 문경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매직라이팅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지난번에 제가 에세이란 무엇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세이 순서도, 즉 순서를 쓰는 방법과 어떤 시험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로 18가지 아이디어와 그리고 얼규먼트에 전용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어휘 1000개, 그리고 주제 부합, 그리고 일관성 맞추는 방법, 그리고 템플릿, 그리고 구문 첨삭과 정교한 문법 첨삭,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6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꼽게 되면은 저는 사실 글을 하나도 못 쓰는 분들은 일단 완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4번 템플릿, 즉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직라이팅이 이 모듈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일단 아이디어를 정렬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쓰려고 해도 아이디어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글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규먼트 전용 어휘 1000개는 이거는 저희가 어휘라는 게요. 원래 그래요. 독해를 할 때는 어휘가 이제 저희가 수비를 한다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문장을 보고서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알아야만 독해가 되고, 그리고 그 독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제 그런 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이팅과 스피킹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공격형 과목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글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이팅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은 양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회전을 계속 시켜주는 게 오히려 점수를 많이 받고 고득점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제대로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5번 구문 첨삭의 그 답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문장 구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임팩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교한 문법 첨삭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교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요 6번 문법 첨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 첨삭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분이 글을 쓰고 그 쓴 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는 거지, 그 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글을 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급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법 첨삭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영어를 굉장히 오래 가르쳐 보셨고 라이팅을 오랜 기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제가 사실 분필을 잡은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었고요. 검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서 제가 검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 이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저의 영어 실력, 그거를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저의 영어 실력은 하찮은 그냥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의 노가다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거는 한국기록원에서 저에게 보내준 이메일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기네스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그때 보냈었는데요. 제가 첨삭을 했었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 내용인데요. 도전 제목입니다. 영어 에세이 패러프레이징 첨삭 누적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KRI 한국기록원에 신청하신 기록 도전에 해당하는 답변입니다.
일단 신청 밑에 쪽에 지금 핵심 내용으로만 딱 나와 있는 게 신청 기록 도전 타이틀에 대해서 KRI 기록 검증 서비스 팀은 1차 검토 결과 기록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수한 기록이라고 보여지며 2, 3차 검토 결과 과정과 기초적인 구체적인 개요, 도전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으로 인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에세이 교정 쪽으로는 노가다 순위론 제가 1등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2, 3차 기록을 왜 안 받았냐면 돈 내라고 해가지고 안 받았어요, 솔직히. 그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연 이런 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그냥 한 10만 원 내고 기록을 한번 보내봤는데 기네스북 쪽에서는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학생들 에세이를 어떻게 고쳐왔는지, 무엇이 과연 그들의 점수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생이 쓴 에세이 중에 저희 학생이 쓴 에세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주제 보시면 일단 왜냐하면 주제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이 글이 이 주제의 어프로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원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에는요, 종합병원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는요, 내과라는 게 오게 되고요. 내과에서 그 다음에는 바로 감염내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병원이라는 에세이 안에서요,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병원이라는 키워드를 구체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이라는 키워드 안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구체화시키니까 내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내과를 한 번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이 감염내과죠. 이거를 보고서 전형적인 두괄식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게 바로 미괄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저런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딱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순번이 거꾸로 꼬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안쪽에 글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제가 병원으로 잡았잖아요. 이번엔 보시면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어린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꼭 표시를 해주세요. 명사 1번이라고 이렇게 N1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키워드 잘 안 놓치거든요. 자, 꼬마들이 지금 이 안쪽에서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고요. 이 경쟁이 어떻게 장려되어야 하는지. 그게 지금 가장 1번 문장의 핵심은 꼬마들이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꼬마들이 어떤 조건, 즉 C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좀 더욱더 쓸모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협력과 경쟁 중에서 어느 거를 더 장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여기서 양쪽의 의견을 다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양방향 라이팅이죠. 매직 라이팅에 보면은 양방향 라이팅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은 저희 학생이 쓴 겁니다. 자,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면서 내려올게요. 자, 일단 이거는 저희 학생이 쓴 인트로덕션, 즉 서론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부터 매직 라이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학생은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요. 이미 점수가 따가지고 영주권까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 라이팅 점수가 7.5였고요. 요 정도 글도 되면 한 7.5 정도, 7에서 7.5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죠.
일단 앞쪽에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지금 제가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쭉 오고 있죠. 애들이 뭐 경쟁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이 써야 하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매직 라이팅 안쪽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1번이 바로 배경입니다. 사회의 빠른 발전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쟁심과 협동심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매우 많이 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분이 매직 라이팅에 있는 부분을 썼어요. 자, 패턴을 있는 부분 선을 다시 한번 그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 요만큼 매직 라이팅 썼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이분이 글을 쓴 부분은 어디냐? 여기죠. 꼬마들이 나오는 부분부터 해서 요만큼 제가 지금 선 긋고 있는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요 분이 직접 쓰신 부분입니다. 노란 색깔 있는 부분이죠. 이분이 지금 여기 쓰신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밑에다가 우리 학생분이 그 당시에 해석을 달아놓은 것도 그대로 다 붙여놨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구성원 되려고 경쟁하는 걸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협동정신, 팀워크를 배워야 한다라고 또 믿는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양방향 글은 원래 배경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양쪽 관점이 나타난 다음에 바로 제너럴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에세이, 그러니까 즉 여기서 템플릿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템플릿 구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템플릿 나오는 부분은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요 분이 쓰신 부분이 바로 요 노란 색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요쪽 안쪽에서 제가 지금 키워드 표시를 다 해놨죠. 그죠? 자, 키워드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분이 지금 키워드를 안쪽에서 뽑아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일단은 이분은 지금 여기서 키워드로서 사회의 발전과요,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경쟁심과 협동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 있는 구성원, 그리고 경쟁을 배워야 되고 협동심하고 이렇게 마찰을 시켜놓고요. 협동심을 가리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견해 둘 다 썼고요. 장단점, 이 에세이, 그리고 두 가지 견해. 정확하게 키워드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교정을 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저는 학생의 글을 고칠 때요. 내용을 그대로 고칩니다. 내용은 그대로 고치지만 모든 구조에 있는 모든 구조를 통째로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긴 한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도요. 지금 패러프레이징을 했지만 그래도 매직 라이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매직 라이팅을 사용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요 부분 지금 다 매직 라이팅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부 다 매직 라이팅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로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학생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보시면요. 지금 여기 학생분이 쓰신 내용은 그대로 한글로 그대로 써있죠. 사회의 빠른 발전이 아이들의 경쟁심과 협동심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밑에다가 이 내용을 갖고서 어떻게 썼냐면은 사회의 빠른 발전을 고려해서 사람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과 협동심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써놨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단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할 건데요. 이제 빨간 색깔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매직 라이팅의 패턴이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죠. believe that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쭉 본 다음에 while 나왔고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다 잡아놓은 다음에 맨 밑에 제너럴 부분
그대로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글을 직접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제가 기준점을 영어로 안 놓고요.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로 놨을 때 이분이 지금 우리 학생분이 글을 쓰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몇몇 아이들이 사회의 책임감이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협동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가지 견해 다 장단점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 에세이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사회의 발전을 고려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과 협동심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요. 몇몇 아이들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한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협동심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을 좋은 이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한 디테일을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인트로덕션인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거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디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패러프레이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안에서 글을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지금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할 때 저는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막 하지 않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묶어줘야 될 부분은 반드시 묶어줄 거고요. 풀어줘야 되는 부분은 풀어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요.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 글에서 물어봤었던 키워드가 바로 이 꼬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전부 다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1번 문장부터 해서 쭉 따라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경쟁심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들은 그 경쟁심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의 상대를 뛰어넘도록, 그리고 그들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그들이 더 깊은 지식을 얻고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이해하도록 끌 거고, 미래에 명성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경쟁심 때문에 얻은 그들의 높은 학식이 그들이 선택한 어떤 커리어에서 미래 보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 회사에서 어떤 자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분이 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요, 이 학생분이 이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일단 타스크 리스폰스 쪽을 건드리는 겁니다. children 나왔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거, 요 부분 지금 아까 주제에서 반드시 물어봤었던 내용 맞죠? 그리고 how to부터 해가지고 여기 society까지 전부 다 걸려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키워드를 또 누릅니다. 이렇게 키워드 또 누르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있는 곳 여기도 눌러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전부 다 지금 키워드로 눌러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대명사로 다시 받아가지고요. 또 뒤로 눌러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런 부분들 지금 다 누른 거죠. 지금 보시면 키워드 다 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나오는 부분부터 지금 들어가서 결국은 명성 있는 학교로 가고 등등등등 전부 다 키워드로 눌러놨습니다. 주제에서 요구했었던 부분만 지금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their chosen 여기도 좀 눌러놨고 지금 다 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눌러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은 주제에서 요구했었던 키워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건 주제 이탈이 아니에요. 주제 어프로치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병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내용만 써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린이에게 경쟁을 가리키느냐, 협동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눌러놓은 거 그냥 그대로 키워드 그대로 다 눌러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지금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경쟁심이랑 아이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생존법을 배운다고 했고 경쟁심, 학교, 뭐 상대를 뛰어넘고 공부에 전념하고 더 깊은 지식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 그리고 명성 있는 학교, 경쟁심, 높은 학식, 선택한 어떤 커리어, 미래 보장 그리고 미래 회사의 자산 이 정도가 나오죠. 자, 근데 같은 키워드는 한 문장에서 무조건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죠. 그죠? 그 부분이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를 무조건 한 문장으로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어떤 대학이라든가 대학교를 한 문장으로 묶어야 되고요. 그 뒤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또 나와야 되고요. 회사랑 커뮤니티 영향을 한 문장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즉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단계에서는 내용은 똑같지만 묶어줄 땐 묶어줘야 되고 풀어줄 땐 풀어주는 그런 기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요 안쪽에서는 지금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밑에 제가 고친 이 노란 색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아까 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걸 제가 먼저 해석을 한번 하면서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그 경쟁을 하는 능력이 아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극심한 세계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심은 그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요. 학교에서 배운 많은 이론과 어떤 원칙들을 더 깊은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상대를 뛰어넘게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은 그들이 나중에 유명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자격이 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선택 분야에서 전문 기술에서 어떤 성공하게 되는 더 나은 성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커뮤니티와 그들이 일할 회사의 자산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한 번 키워드가 어떻게 눌려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선을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선을 다시 다 그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까 전에 주제에 부합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하고 뒤에 있는 글을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이쪽 글 잠시만요. 이제 요 위에 있었던 지금 요 글에서는 키워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경쟁심을 가진 아이들을 주체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잡았고요.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입니다. 경쟁심을 가진 아이들을 주체로 시작을 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이탈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제가 경쟁하는 능력을 주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하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는 경쟁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에서는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능력을 주체로 시작을 해주고 그거를 가리킨다라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가 지금 중심이라고 해서 꼬마를 앞으로 밀어놓은 거죠. 즉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조금 더 두괄식으로 문장을 묶어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글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 고득점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위쪽에서 나왔었던 아까 우리 학생분이 쓴 글에서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합쳤습니다. 시작점이 같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내용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흐름은 맞습니다. 이 흐름은 괜찮은 흐름이에요. 자, 근데 요 내용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요. 뒤로도 이제 계속 있는데 같은 키워드는 무조건 한 문장으로 묶어줘야 되고요. 첨삭을 할 때는 여기서 경쟁사회에서 보게 되면 살아남는 걸로 해서 한 문장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한 문장으로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교 어떻게 한 문장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까지 한 문장 그리고 사회학 커뮤니티 한 문장 해가지고 문장 하나에 중요한 키워드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딱딱딱딱딱 박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분은 글은 잘 쓰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고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내용 괜찮아요? 내용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쓴 문장들은 단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문들을 조금 더 복문화 시켜가지고 글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첨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첨삭을 하게 됐느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매일 글을 쓰는데 좋은 글을 많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글을 많이 보라는 소리는 좋은 글을 많이 외우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차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쓰는 기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 아이디어니까 외우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쓴 글과 제가 쓴 글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거듭하면서 본인이 교정받은 이 부분을 통째로 외우고요. 그리고 다음에 쓸 때 본인이 그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여기서 제가 그 교정을 해서 준 그 부분을 학생분은 그냥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명사는 명사만 바꿔주면 되고요. 동사 조금 바꿔주면 되고요. 어차피 글이라는 거는 응용입니다. 처음부터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응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운 문장을 토해내긴 하는데 이게 누적량이 많아지고 본인의 아이디어로 글을 계속 써서 고쳐주기 때문에 누적량에서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쓰는 건지 아니면 외운 문장을 활용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단계까지 옵니다. 그리고 외운 문장을 쓴다라는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완전히 몰아일체가 돼서 글과 본인이 성향이 점수 갑자기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문법만 조금 고친다고 해서 글이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고쳐줄 때는 그 사람이 논리까지도 건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논리를 건드릴 때도 최대한 그분이 아이디어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실제로 제가 기록원에다가 등록할 때 14,000개로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는 저희 글 창고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놨었던 우리 키위 IELTS 카페인데요. 일단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첨삭 완료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 게시판 안에 지금 글이 8598번입니다. 마지막에 저희 제자 이름 성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권이 글까지 해서 8589개를 처음에 게시판 하나에 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여기에 통합첨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첨삭에는 이거는 2013년도까지 썼던 거고요. 6068개의 글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이트라든가 다른 게시판에도 글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걸 갖고서 제가 기록원에 인정을 받으려고 이메일을 보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고쳤느냐 이렇게 고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친 글을 나중엔 어떻게 쓰시든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글을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글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쓴 글을 누군가가 받아서 이렇게 통째로 고쳐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받아가면서 그거를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왜 글을 이렇게 써야 하는지 정확한 이런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시는 게 하나를 쓰더라도 실력 상승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게 되면요. 제가 다음에 강의를 찍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메일을 다시 보내고 제가 강의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 메일이 몇 개 왔는데 어떻게 첨삭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첨삭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 선생님은 어떻게 첨삭을 하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메일이 되게 많이 와서요. 그냥 그 부분들을 묶어서 제가 그동안 했었던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강의를 찍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라이팅 첨삭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